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 암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시코를 제작한 메간 오하라가 감독을 맡았고 모건 프리먼이 제작에 참여했다니 참을 수 없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But we say we're afraid of cancer. We don't really behave like we are. We know what smoking causes cancer. Yeah, I only smoke when I'm drinking, which is constant, really. Wake up! Wake up! Wake up! Huh? What? You have cancer.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언젠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일단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해서 암세포가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돈이요? 엄청 많이 들죠. 그렇게 암과 관련된 하나의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매년 암과의 전쟁을 위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과의 전장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메간 오하라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왔고요. 의사인 다비드 박사에게도 암은 찾아왔습니다. 영화는 메간 오하라의 시선으로 다비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젊고 야심만만했던 대학에 적을 둔 오만한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였던 다비드는 뇌종양에 걸립니다. 전통적인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의사들은 다비드에게 일상을 살아가라. 암 걱정은 의사가 할 테니 당신 암 걱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면서 그땐 일찍 발견해서 다시 치료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암은 재발했고 처음 치료 때보다 훨씬 진전이 빨랐대요. 몸도 마음도 더 고통스러웠고요. 다행히 다시 한번 치료가 됐고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암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 거죠. 다비드는 기존 의학계가 간과해온 결과를 발견합니다. 이제까지 의학계는 암의 예방보다는 생존과 치료에 중점을 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암세포를 몸속에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은 이 비정상의 암세포를 키울지 굶겨 죽일지 결정할 수 있다. 이걸 결정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으니 영양분, 운동, 스트레스 조절, 독소를 피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결합해 다비드는 우리 몸이 암을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식과 운동, 스트레스를 다룰 거예요. 건강한 삶을 위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분은 넷플릭스에서 암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리처드 벨리버 박사는 암이 60세, 65세, 70세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변이되어 암을 일으키는 첫 세포는 15에서 17세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한 개의 변이세포가 의학적으로 암이 되어 나타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 세포는 왜 암이 되는 걸까요? 80년대 일본 사람들은 생활 방식과 음식이 서양화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저였던 일본의 대장암 비율은 25년 만인 2005년 세계 최고가 됩니다. 같은 국가에서 드라마틱한 암 발생 비율의 변화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우리가 죽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만은 암 발생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염증성이 강한 세포는 지방세포라고 하는데요. 과체중은 만성적인 염증성 상태를 만듭니다. 생리학적으로 종양이 발생하기 좋은 상태인 거죠. 미국의 비만지도 변화를 한번 보시죠. 1985, 86, 90, 91, 95, 2000, 2001, 2005, 2006, 2007, 2008. So this may be the map of cancer in our country in 10 years. 무섭습니다. 우린 편리함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린 덜 자고 더 소비하며 육체적 활동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일하면서 우리의 신체 체계는 약해졌고 몸속의 암세포 성장을 도와주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다비드는 수년간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생존율을 보면
최선의 방법은 적당한 신체 활동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일주일에 6일, 30분씩 걸었을 경우 사망률이 5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과 투약을 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면 수술과 투약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고요. 미 연간 의료비 2조 9천억 달러의 사용처를 보면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3%만을 예방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의료비를 예방 가능한 질병 치료에 모두 쓰고 있는 거죠. 회사는 돈을 벌고 국민은 병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비슷한 예가 이미 있었죠. 담배 회사들은 과학 자문단을 만들었고 자문단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의심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담배가 반드시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How can cigarette smoking be the cause of lung cancer if the cause of lung cancer is as yet unknown?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후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게 입증되면서 담배 회사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어디로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 식품이죠. 1985년 RJ 레이놀즈는 나비스코 식품을 인수했고 필립 모리스는 제너럴 푸드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3년 후 크래프트를 인수함으로써 북미 최대의 식품회사로 탈바꿈합니다. 담배를 홍보하던 전략은 그대로 식품에 사용되죠. 화학물과 첨가물이 가득한 가공식품을 음식이라고 속여서 파는 식으로요.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처럼 가공식품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사실 식품업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식품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원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I think we finally found their weakness, Mr. Lee. 경기 없는 학교에서 이미 여러 번 다룬 미국의 축산 농장의 모습입니다. 풀이 보이지 않네요. 이유는 소들이 목초 대신 옥수수와 콩을 먹기 때문입니다. 목초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 성장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옥수수와 콩은요? 오메가6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옥수수와 콩을 먹은 소는 오메가6 지방산으로 가득 차겠죠? 그걸 먹는 우리는요? 좋지는 않겠죠. 자기 몸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루에 3번 먹는 음식이 당연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당연히 채소입니다. 대부분 식물이 기본이 돼요. 식물은 자신을 보호할 팔도 없고 도망칠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을 초식동물과 곤충으로부터,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까요? 식물들은 독성 물질이나 자신을 먹으려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을 수천 개씩 생산해냄으로써 자신을 지킵니다. 병원에서 쓰는 암 치료약의 50%는 텍솔, 빈크리스틴, 빈클라스틴 등 원래 식물에서 분리된 거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는 내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아주 고통스러운 자기 목숨을 위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환자들은 암이라는 진단과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치료가 병보다 힘든 경우들도 있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건 특허를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들이 암으로 죽을 확률을 낮추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많다고 합니다.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치사율을 낮춘다는데 왜 이게 주목받지 못하는 걸까요? 예방은 사람들한테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비자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당장 눈앞의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30년 후를 위해 가공식품에 비하면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채소를 먹고 시간을 내서 귀찮은 운동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대신 편한 쪽을 선택하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운동은 전혀 안 해요. 귀찮으니까요. 술과 담배는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그렇게 지내다가 50대, 60대가 되면 이형 당뇨와 암, 심장병에 걸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약이 있으니까요. 역류성 식도염,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불면증까지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병원에 가면 알약을 처방받죠. 치료가 아닌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요. 증상이 나아지니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게 애초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선 면역세포가 점점 약해지고 우리 몸은 암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되어갑니다. 원인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대신 증상을 가리는 산업이 번창합니다. 기업들은 돈을 벌죠. 사람들은요? 더 강력하고 더 비싼 다른 약이 필요해질 겁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왜 아무도 제약회사를 통제하지 않는 걸까요? 미국에서 가장 로비를 많이 하는 이익 집단으로 총기협회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로비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제약회사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경제가 나쁘면 새 TV나 새 차는 안 사겠지만 약은요? 암과 싸울 수 있는 약이라면요? 그런 걸 사는 걸 미루진 않죠. 정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제학적 논리가 깊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돈이 되지 않죠. 실제로 생활방식 변화 연구를 지원하는 큰 업계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임상실험을 위한 돈은 보통 제약회사로부터 나오는데 당연히 제약회사는 약을 만들려고 하겠죠.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이 넘은 요즘이지만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암 환자는요? 지인의 친인척으로 그 범위를 넓히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일단 암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물건처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병원 지하에서 4층까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검사를 받고 7층에 입원한 후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게 돼요. 그 다음은 방사선 치료를 매일 받죠. 그 다음은요, 5년 동안 생존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도 받지 말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 다비드 박사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한 암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이네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경계 없는 학교의 구독자님들이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경계 없는 학교였습니다.